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문학사의 길이 남을 반전소설인 커트 보니것의 제오도살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발발한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작가의 실제 체험이 바탕이 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빌리의 행적이 서사의 핵심이지만 시작과 끝은 작가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1장에서 작가는 23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드레스덴 파괴에 관해 쓰는 것이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음을,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실패작이고 실패작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황불에 불태워질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로다나의 인간적인 면모를 사랑한다는 화자의 마리암 시하듯 참혹한 전쟁을 다루는 것이란 고통스러워도 기어이 돌아보기를 선택한 행위이며, 그것은 전쟁을 미화하거나 부추기는 방식으로 서사화하진 않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보니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1945년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미군 포로 중 하나입니다. 제2차 대전에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의 만행은 흔히 언급되어도 드레스덴 폭격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엘베강의 피렌체라 불리우는 유서 깊은 문화도시 드레스덴이 영국과 미국에 의해 초토화된 역사적 사건은 승자의 복수심으로 밖에는 설명듣기 힘든 인류사의 비극입니다. 독일의 패망이 명약 관화한 시점인 1945년 2월 13일, 군수 시설 하나 없는 평화로운 도시를 단지 적국의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석기시대의 시체 도살장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행위에 대한 물음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기 힘든 광기의 현장입니다. 보니것은 어처구니 없는 살상과 무고한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놓는 블랙 유머와 SF적인 4차원의 세계를 빌어왔습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주인공 빌리 필그램의 삶은 선행적 시간에서 풀려나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이고 서사 역시 파편화되어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작가가 설정한 의도된 방식입니다. 1장에서 작가 또는 화자는 뉴욕 세계 박람회에 가서 포드 자동차나 월트 디즈니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보여주는 대로 과거와 미래를 보았지만 그러한 시각만으로 인류의 삶을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홀로코스트나 드레스덴 폭격과 같은 광기의 현장은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오도살장은 1969년 베트남 전쟁 중 발간된 소설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한 부분에서 북베트남이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폭격을 늘려야 한다고, 그곳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구절은 인류사에 끊임없이 자행되는 참혹하고도 무의미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고통을 지나간 역사가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부조리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리합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빌리 필그램의 이야기는 그가 시간에서 풀려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미리 알고 있는 빌리는 1955년에 문으로 들어가 1941년 다시 1963년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무작위의 시간대를 오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2차 대전에 참전해 독일 포로로 잡힌 미군 병사이며 드레스덴 공습에도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와 검언사로서 나름의 부와 명예도 누렸습니다. 이후 비행기 추락 사고까지 겪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찌 보면
억색의 운 좋은 사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전쟁의 기억에 매어 있으며 딸의 결혼식 날 밤 외계 행성인 트랄파마도어인에게 납치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구에서 사라진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은 트랄파마도어인이 시간 왜곡을 통해 자신을 데려갔기 때문인데, 그들에겐 몇 년의 시간이 지구에서는 고작 100만 분의 1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트랄파마도인에게 빌리가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묻자 그들은 그럼 왜 우리여야 하냐 라면서 호박에 들어있는 벌레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자유의지는 오직 지구의 언어이고 이곳은 어떤 외도 없는 그저 도래할 순간만이 있을 뿐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은 시초부터 무의미한 학살에 가담해온 행성 출신인 빌리가 보기에 행성 전체의 거주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4차원 세계의 시선을 빌어 인간의 잔혹함을 비판한 작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전쟁에 끌려온 어린 소년 십자군들의 맨 얼굴을 들이밉니다. 이 책의 진짜 제목이 제후도살장 혹은 소년 십자군, 죽음과 억지로 춤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공 빌리는 전쟁에 참전하기엔 너무도 어린 21살의 학생이고 외모도 지저분한 플라밍고와 같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저격수에게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전쟁의 규칙이지 라면서 도망치지도 않을 만큼의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병사입니다. 빌리뿐만 아니라 라자로나 위어리, 더비라는 인물 역시 전쟁을 치르기엔 너무도 어설프고 이는 독일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다룬 이 소설에서 장렬한 죽음이나 전후에 영웅적인 희생과 같은 장면은 그 어디에도 없고 불시에 맞는 죽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작품이 발간 당시 미국 내에서 금서 취급을 당했던 것은 신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자국에 대한 신랄한 비아냥과 풍자 때문이었습니다. 보니것은 논문 인용의 방식으로 미국인은 위엄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의 무리로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인이란 허약하고 냄새나고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게다 더럽고 도둑질이나 하는 새끼들 무리로서 끔찍한 러시아인보다 못해요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미소 냉전의 시기, 위대한 나라 미국 작가의 이러한 통렬함은 가히 놀랄만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또 어떤가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노인과도 같은 10대 초의 소년이고 지휘관 병장은 눈은 충혈되고 비쩍 마른 데다 말라붙은 쇠고기처럼 질기고 전쟁의 염증을 느끼지만 부상을 대충 땜질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군 포로병들의 발이 되어준 말의 처참함을 일깨워준 이들은 바로 독일인이었습니다. 말은 입이 재갈이 찢겨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발굽이 깨져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고통이었고 목이 말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운송수단을 유기통 쉐보레 자동차처럼 다루고 있었다라는 묘사 등은 연합군이 선이고 전범 국가는 악이라는 이원론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 소설 속 모든 죽음은 불가해한 우연이고 그 어떤 위험과 의미가 배제된 시니컬함 뿐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로 온몸을 무장한 위어리는 좋은 장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대신 받은 남학신 경첩이 가져온 괴조로 고통받아 죽었습니다. 빌리의 아내는 빌리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하지만 그때 고장난 머플러로 남편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죽음은
이 소설 시작에 등장하는 에드가 더비입니다. 44살의 더비는 병사들 중 가장 훌륭한 몸과 정신을 가진 인물이지만 전쟁의 포화가 아닌 지하 묘지에서 차주전자를 가져왔다는 죄명으로 총살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빌리의 죽음은 또 어떠할까요? 그는 몇 번의 죽을 고비에도 살아났지만 가장 평화로운 때인 만년의 라이온스 클럽 연설에서 친구를 대신해 복수를 다짐한 폴 나자르의 총에 죽고 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빌리는 그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을 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란 호박 속에 갇힌 벌레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기 쉬운 그의 죽음 장면은 실상 이 작품의 핵심인 드레스덴 공격에 대한 유비로 보아야 합니다. 1945년 2월 13일 밤 영국 공군의 폭격기 800대가 평화로운 도시 드레스덴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같은 연합군이라는 이유로 미국은 다음날 정오 폭격기 300대의 폭탄 세례로 드레스덴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오면 빌리를 죽인 폴 나자로는 자신의 친구인 로런드 위어리가 빌리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멍청한 인간이 전쟁 후에 총에 맞아 죽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순정한 독수심으로 빌리는 죽게 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받는 비무장 도시, 방비를 하지도 않고 군수 산업도 없고 이렇다 할 규모의 병력이 모여있지도 않은 드레스덴은 하루아침에 거대한 시체 소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작가는 소설에서 드레스덴 폭격이 누구나 다 아는 히로시마 원자탄 투하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드레스덴 공습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비밀로 유지되었고 더욱이 미국인에게 감추는 비밀이었음을 덧붙였습니다. 그 참상의 왜를 묻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태도가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보니것은 이의 논리와 이성의 언어로 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애 부조리는 그저 So it goes로 번역되는 뭐 그런 거지와 같은 체념이나 달관 혹은 지구 밖 세계관 말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만년의 빌리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오만한 교수 럼포드에게 자신이 경험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합니다. 아무도 들어주고 믿어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해보았자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빌리는 럼포드에게, 아니 독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후 럼포드는 빌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오라고, 빌리 역시 괜찮다고,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걸 트랄파마도어에서 배웠습니다 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복수는 무의미한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낼 뿐이며 용서는 불가해도 시대와 운명에 떠밀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참혹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음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인간 삶을 호박 속에 갇힌 벌레로 생각할 때 마음의 고통이 덜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트랄파마도어식으로 육체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세계관은 억울한 죽음들의 위로가 되어줍니다. 모든 이의 삶은 존엄합니다. 보니것은 아무리 처참할지라도 그것을 녹음된 테이프 돌리듯 거꾸로 돌리면 모든 것은 순연해지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소설 중반에 묘사된 전쟁 영화 거꾸로 돌리기 장면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전쟁 영화의 시작, 아니 끝은 모든 것과 사람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 비행사들은 군복 안에서 몸이 바뀌어 고등학생 아이들이 되었으며 이제 히틀러도 아기로 변할 것이고 폐허의 도시 드레스덴은 엘베강의 피렌체라는 명성에 맞게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상이 허구이듯 소설도 허구이고 모든 역사적 불행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살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가는 기도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언제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더불어 트랄 파마도은의 충고를 전합니다. 끔찍한 시간은 무시해라. 좋은 시간에 집중해라 라고 말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인물인 빌리가 살아남아 전쟁 영웅에 제일 가까운 더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말하는 이 서사의 아이러니는 전쟁의 속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쟁은 거창한 이념을 붙여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결국 아무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는 채 무의미한 죽음과 파괴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감정을 배제한 채 쏟아낸 빌리가 가엾은 늙은 에드가 더비의 처형을 떠올리며 지어낸 묘비명을 보면 커트 보니것이라는 작가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어떤 것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묘비명을 새길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